사실이 아닌데. 실수더라. 아우 짜증나. 자신 있습니다. 네, 증거는 정말 넘칩니다. 피곤해요. 너무 그냥 어쩔 때는 짜증이 납니다. 사실이 아닌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새로운 의혹까지도 추가되고 이러니까 탈당을 시키든 지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침투한 그 가짜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연인밖에 알 수 없는 가족의 비밀, 신체의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확실한 것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자신 있습니다. 네, 증거는 정말 넘칩니다. 결과는 그렇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흔적은 없다. 이 검증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기자도 3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로서는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에게 다 뭐 자신의 어떤 뭐 시부를 알리는 건데. 뭐라 그럴까요? 저도 사실 인간인데. 그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안 하고 싶고 치욕스럽고 생각만 해도 사실은 술지짐 물려오는데 김부선 씨가 이야기를 한 내용 자체, 그러니까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두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은 따로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 말입니다. 이제 이 점이 확실히 나왔더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또 공주에 몰리는 것인데요. 오히려 반대로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점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김부선 씨의 말이 오히려 허위가 아니냐, 거짓이 아니냐, 과거 연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본다면 형법상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남녀 간의 이런 밀월 관계가 내밀한 부분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오고 간 문자 내역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서 혹시 뭐 옛날에 쓰던 핸드폰을 복원을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또 그 이후부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점이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한 분수령에 서는 거는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부선 씨도 앞으로 지금 이 사건을 헤쳐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부남인 거 알고 저를 설득했을 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각방 쓴다고 했을 때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김부선 혼자 외로웠는데 수십 년간 그래, 이런 남자친구로 사귀다가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들어서 인생 겪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좋은 연인이 될 수 있고 좋은 부부의 연을 맺을 수도 있잖아요. 전 그런 희망을 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너 마약쟁이지, 너 마약 전과 많지. 마녀 사냥 있지 않습니까? 마녀야 이러면 제가 마녀가 아니면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의 작업 방식도 그거예요. 이재명 지사 자신이 가진 성향, 한계, 그 방식에 대한 비호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매우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실제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 근본적인 작업이 딱 들어가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시점에서는 이 도덕성 문제는 정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이재명 지사 개인에 관한 문제니까 당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테니까 대통령에게도 부담을 주고 우리 당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당대표나 지도부 보고 탈당을 시키든 지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죠. 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왜 뭐 팟캐스트 이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방송도 하고 거기 열심히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김진표가 뭐 좋았겠어? 사실 김진표 의원은 그렇게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잖아요. 다만 이해찬을 죽이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해찬이 당대표 될 듯 하니까 방비책으로 김진표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열혈 지지 의사 표현을 막 한 거야. 아니,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근무는 왜 이해찬 의원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 이익이 되는 세력만 찾는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지. 제 생각에는 우리 민주세력, 민주당 또는 민주세력 지지층들이
누가 분열을 원하겠으며, 뭐 제가 예를 들면 당내에 무슨 공격을 하거나 분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진영이 해야 되는 일을 한 일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저를 이렇게 막 극렬하게, 그것도 정책 비판이나 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거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런다든지, 또는 뭐 심하게 보면 뭐 저보고 일배라고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런 의견에 동의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하는 세력은 저는 침투한 그 가짜 지지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드루킹 비슷한 세력이 민주당 지지 그룹에 형성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두세 가지 목적성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생업에 충실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싸움을 막 지르는 거예요. 싸움을 막 지르는 거야.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로 위하나 보다. 사실은 고립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전략에다가 그 마케팅 전략이에요. 뭐 상품도 팔고 후원금도 받고 해서 소위 그 내부의 분열을 유도해서 이익을 취하는 소위 정치 자영업자. 이들이 활동을 하면 원래 민주당을 죽이고 싶어 했던 세력들 같이 붙는다는 거죠. 일베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도와서 같이 활동을 해줘요. 그게 증거가 이제 근데 발표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뭐냐면 지금 극문 활동하는 분들의 아이디 추적을 민주당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수가 한 1년 반 전, 한 2년 전까지 일베에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일베하던 사람들이 거기 드러났어요? 네. 지금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극문 연락에 문재인 대통령 칭송하는 사람 중에 열혈 일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합돼갖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김경수 대통령 만들기식으로 그런 극문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딱 옹립을 해갖고 정권 잡는 과정에 자기들이 해서 이후 차후를 도모하는 이런 것도 같이 짬뽕이 되어 있는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밟아놓는 거군요, 그거는. 과거 중세 시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 아시지만 만연이 아니냐. 근데 주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였는데 최후의 방법이 이런 거였다고 해요. 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살아나오면 마녀고 죽으면 사람이고 살아나오면 마녀인 거죠. 왜냐면 사람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네요. 결국 결론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재명은 반드시 거꾸로 치러야 한다.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또 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제가 취하는 정책이나 제가 가는 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치판의 운명인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겨내는 게 제 몫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공격받는 것은 기득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좋은 환경에서 정치를 해온 게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 싸워가면서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런 뭐 일종의 압박, 공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한테 재산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가뜩이나 우리가 경제 문제로 해서 지지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떨어지고 있는 판에 이것이 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탈당을 시든 제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김진표 의원하고 긴 시간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김진표 의원은 극문이 뭔지, 민주당 내 분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혀 무지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조금만 상식을 갖춘 사람들이 보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또는 뭐 일베나 아니면 그 보수들이 좋아할 소재로 저를 공격하면 우리 진영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진영에 도움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게 진짜 우리 진영 사람들이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이번에 만약에 이걸 이겨내면 와, 내공이 진짜 그 만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내공이 있어서 어떤 누구도 이제는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다. 밀물이 크면 썰물도 크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물이 빠지겠죠. 근데 진짜 상황이 나쁘긴 나쁘더라고. 일단 민주당이 딱 거리 유지를 하대. 우상호 의원하고 얼마 전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건이 나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확절. 사들 규정이라고 믿는 게 그런 거죠. 누군가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덮어씌우고 음해하고 일부가 동의하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가더라.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모 씨 이야기, 뭐 이제는 또 제자리 가는 것 같고요. 뭐 조폭연루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일배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5,500억 지금 민영개발하고 공영개발해서 그 돈 벌어서 우리 성남시에 혜택 줬다. 우리 사실인데 이런 거 뭐 고발하고 고발건이 많긴 합니다만 또 형님 건도 마찬가지죠. 저는 강제 입원시킨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정치인도 지지자도 이재명 지사하고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절대악으로 작업이 된 사람한테는. 행정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도 시끄럽다고 해서 그냥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님이 하셨던 말씀, 멀쩡한 나를 동생이 시장 권력 위해서 이용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런다라고 한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6년이 넘도록 계속 저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폐륜화로 몰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경찰이 정치권에서 이거를 고발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 그냥 일종의 광기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지난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를 심하게 공격한 점 이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대선 후보 토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그때 상처받은 분도 많았어요. 그런 점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지난 16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 되돌아보니 사가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손해만 볼 행동을 했다.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엇보라고 생각한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후회된다. 지금의 내가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은 사가지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있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많이 했다. 뭐 이런 말씀 했죠.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역시 저도 사람이라서 겪어보니까 알겠더군요. 그게 이번 경선 때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정말로 섭섭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이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공격을 받아보니 그때는 본인이 공격적이라는 걸 모르셨죠? 저는 정말로 자제하고 이 정도는 동지에 대한 애정을 예의를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그 다음에 싸가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뭐 실패해서 사실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뭐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서 그런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내부에 우리 식구들끼리 저는 자제한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 입장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2018년에 이재명, 2017년에 이재명을 봤더니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 후회도 하시고요. 진짜 후회되죠. 지금 이런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또 저희들 악감정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의인데 저한테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 쟤는 안 돼. 저 인성이 저게 아니야 라고 하게 만든 건 제 잘못이죠. 제가 다 뿌리십니다. 지사님이 안고 가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네.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 탓입니다. 저는 나름 뭐 선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제3자들이 보기에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금 지나서 이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니까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서 그건 제가 저지른 과업에 대한 업보니까 과에 대한 업보니까 뭐 제가 감수하려고 합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이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 등을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그것도 이제 명백히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면 우리 모두의 실패예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그 성공의 초대 위해서 제가 가진 꿈도 펼칠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면 우리 모두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다 제가 왜 칼을 꼽겠어요? 그거는 정말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최근에도 지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금 올라갔어요. 들으셨죠? 제가 그거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청원하신 분들은 김부겸 장관이 경기도 도의원들 상대로 특강하는데 그 후에 이지서와 면담했다. 이거는 경찰한테 압력 넣는 행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후가 아니라 전에 왔고요. 예. 도의회에 그 강연에 참여하신 도의원들하고 한꺼번에 한담 잠깐 하고 가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경기도의회 강연에 오시는데 저를 뭐 보지도 않고 패싱해서 가버리면 또 반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상식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거든요. 또 이 일정은 뭐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잡혀 있었어요. 오래전에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내거나 날조 왜곡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공격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행동이라 보여집니다.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판단이 가능하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이 있음으로 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니까 민주당을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주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민주당의 한 당원이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것이죠. 누구나 입당의 자유가 있고 탈당을 강요할 수 없고 출당도 법적 요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을 개인의 것이다, 특정 세력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머리에서만 가능한 생각입니다.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대한민국 떠나라 이런 얘기가 똑같잖아요. 국민에게. 대한민국이 지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탈당 생각 전혀 없고. 저의 당인데 왜 탈당을 합니까? 국감장에서 안이 바뀜,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뭐저고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또 죽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뭐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제가 취하는 정책이나 제가 가는 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정치판의 운명인데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겨내는 게 제 몫이고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좋은 환경에서 정치를 해온 게 아니라 나쁜 환경에서 싸워가면서 스스로 만들어 왔다고 자부하는데 이런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런 뭐 일종의 압박 공격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저한테 재산이 될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저의 정치적 자산이 될 거다. 정말로 사필 규정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제자리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밀물이 크면 썰물도 크지 않겠어요. 언젠간 물이 빠지겠죠. 사필 규정이라고 믿는 게 그런 거죠. 누군가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덮어씌우고 음해하고 일부가 동의하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가더라. 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김모 씨 이야기, 뭐 이제는 또 제자리 가는 것 같고요. 뭐 조폭연루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뭐 일배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5,500억 지금 민영개발하고 공영개발해서 그 돈 벌어서 우리 성남시에 혜택 줬다. 그거 사실인데 이런 거 뭐 고발하고 고발건이 많긴 합니다만 또 형님 건도 마찬가지죠. 저는 강제 입원시킨 일이 없어요. 행정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이것도 시끄럽다고 해서 그냥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형님이 하셨던 말씀 멀쩡한 나를 동생이 시장 권력 위해서 이용해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그런다라고 한 그 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6년이 넘도록 계속 저를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킨 폐륜화로 몰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경찰이 또 정치권에서 이거를 고발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뭐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는 거를 보면 그냥 일종의 광기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마녀 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마녀야 이러면 제가 마녀가 아니면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 조금 불만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진실을 찾아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이고 또 잘못이 있으면 처벌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하나만 비교해 보면 김영환 씨 고발 당했는데 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뭐 전화해가지고 옥수동에서 만났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나중에 뭐 김부선 씨는 자기는 그런 말 하는 일도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잖아요.
그런 명백한 허위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없고 최근에 무슨 이창윤 씨인가 그 양반이 쓴 트위터 뭐 이런 걸 보면 수사과장한테서 수사기밀이 유출된 뭐 그런 의혹도 좀 있고 김부선 씨가 수사관 2명 교체된가 얘기 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가 이제 좀 읽어보니까 뭐 제시하잖아요 원래. 제가 압수수색 당하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고 그 정신질환 때문에 결국은 교통사고 내서 중상을 입었고 누군가는 엄청나게 다쳤을 겁니다. 상대 차량이. 그리고 형님 어머니 때리고 뭐 흉악한 얘기하고 뭐 의회 난입하고 백화점에 직접 단속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렇게 정신질환으로 이런 위험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법에 따라서 진단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서 시행을 하다 저희가 이제 결국은 하지 않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 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이 내용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형님이 2002년도에 어떤 의사를 정신과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조증 치료를 받았다든지 또 우리 형수님이 인정하는 대로 2007년에 조증 증세가 있었다든지 또 2012년 4월에 정신과 전문의가 이거 조울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치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서류도 다 있는데 이거를 싹 다 빼고 전혀 치료받은 일도 진단받은 일도 평가받은 일도 없는 사람을 강제임을 시키라 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왜곡해놨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곡 있습니다만은 HHK 그 계정 흔히 말해서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주 관련 저희 방송에서 이정열 변호사와 인터뷰도 했는데요. 네. 이정열 변호사의 주장을 옮기면 이 계정주는 김혜경 여사일 것이고 운영한 사람은 이재명 지사 혹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랬다고요? 예, 그렇게 추측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열 변호사식으로 표현하면 저는 이게 이정열 변호사께서 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정열 변호사께서 하셨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자기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 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지사님은 전혀 아니다 이건 주장인데 그 HHK 계정주가 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 막말하고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패륜책 쓰고. 그랬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지사가 그 트윗 계정하고 여러 가지 말을 주고받았다. 물론 패륜 트윗이나 막말 트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럼 전혀 몰랐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팔로워가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45만, 50만 이렇게 될 텐데요. 저는 새벽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밥거리를 다니지 않습니까? 도서에 팬가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쓰는 글이나 그 사람의 계정 특성을 모릅니다. 그냥 답을 하는 거죠. 왜냐면 소통이니까. 만약에 그런 험악한 얘기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쓴 트윗글이 수만 건이 넘을 텐데, 사실 누군지도 기억도 못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좀 지나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 조사가 곧 나오겠죠, 결과가. 경찰 조사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다시 또 오라 그래서 아마 또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변호사를 30년 했는데 제가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제 아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 끝났어요. 사인 하고 지장 찍고 다 끝났어요, 조사가. 그런데 한 번 더 하시라 이렇게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가면 한 번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하는데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때 이제 비공개 출석했다 이런 기사가 일제히 뜬 겁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일이잖아요. 저희는 원래 그냥 공개 출석 요구하면 그래서 얼굴 내고 그냥 갈 생각이었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비공개 출석하자고 자기들도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해서 했는데 1차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자 이러더니 그 사이에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또 이미 뭐 조사는 끝났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게 또 조사가 안 받고 지를 간 걸로 된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아까 정책 얘기 좀 하자고 그랬는데 네. 정책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이게 참 죄송하겠는데요. 하나만 그러면 하죠. 네. 최근 뉴스가 났던데 네. 경기도 고액 체납자 대여 금고를 강제로 열었다. 네. 그랬더니 엄청난 돈들이 현금이 막 쏟아졌죠. 그리고 세금을 다 냈다. 뭐 자발적으로 미리 막 내고 그러더군요. 열겠다 이 말에.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걸 왜 그동안 안 이루어졌을까? 고액 체납자들? 저는 성남에 있을 땐 다 했던 거죠, 이게. 예전에. 출국 금지, 인허가 취소, 가택 수색, 가가고고 방문,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취소 소송, 재산 되돌리는 거에 대한 소송. 경기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성남에서 원래 하던 거, 그걸 대대적으로 늘려서 할 생각이고, 저는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제1의 그 정책 과제가 공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익 보지 못하게 하는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게 하는가, 누군가가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는가, 규칙을 지켜도 자기가 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는 사회를 만드는 건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세 정책입니다. 떼어먹지 못하게 공정하게 과세하고 반드시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못 내는 사람은 또 면제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경기도에서만 체납된 게 2,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돈들이. 또 한 가지는요, 세금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 상당수 있긴 한데 상당한 숫자들은 또 있는데 안 내는 상습 체납자들입니다. 중복돼요. 우연히 한 번 안 낸 게 아니고 안 내는 사람이 많이 안 냅니다. 알고 있는 거죠. 집행하지 않더라, 독촉장 보내고 끝이더라, 5년 지나면 없어지더라, 이런 걸 아니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정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정하게 세금 내는 사람 억울하지 않게 무임승차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방금 이것도 성남에서 하던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성남시정을 할 때 이재명 표 복지사업 네네. 꽤 알려졌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재명 표 복지사업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성남에서 호평받았던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 지원, 무상도 보건 이번에 다 통과돼서요. 내년부터 또 시작할 수 있게 됐고 좀 더 확대해야죠. 제가 경기도 예산이 22조가 넘는데 이걸 쥐어짜서 5%만 만들면 1조 원 아닙니까? 얼마든지 복지 재원 만들 수 있고요.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 못하는 거다. 제가 도정을 하면서 또 한 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증거는 정말 넘칩니다. 제가 1,300만이 넘는 도민들의 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1시간이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다 시간 낭비할 수 없고 그냥 한꺼번에 다 하자. 그 대부분은 제가 관계없거나 문제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정신질환 강제 입원에 직권남용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 참고인들 조사도 왜곡도 많이 해놓고 그래서 그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 털어야죠 이번에. 예.